오늘 아침 제 인생의 절반이 제 곁을 떠났습니다. 병상에 누운 남편의 손을 잡고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눈을 감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고, 제 손은 그의 온기를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 어떤 노력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병원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마치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밝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우리가 함께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만남, 결혼식, 아들의 탄생,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목구멍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꿈인 것만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약하게나마 미소를 지어 보이던 남편이 이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3개월 전 남편은 갑작스런 병으로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실에서 그의 손을 잡고 오래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점점 약해졌지만 눈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젯밤 의사는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며 가족들에게 연락하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많이 위독하시다. 빨리 와야 할 것 같구나. 아들은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출장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하네요. 내일 올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위독하다는데 내일이라니.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하는 며느리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배신의 시작이라는 것을. 남편은 그날 밤 자정이 조금 지나 제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들과 저 단 둘만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이미 목소리를 낼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알아요. 여보,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남편은 떠났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막을 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시간을 확인하고 의사가 사망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제 삶의 반쪽이 사라진 그 순간에 장례 준비는 아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몸에 구멍을 뚫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 구멍으로 제 존재의 일부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언제 오니?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사실 수영 씨가 내일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해요. 일주일 일정이라.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온다고? 아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건이라 미루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며느리는 일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빈소에서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졸다가 깨다가 했지만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그 모습이, 그리고 그 순간에도 함께하지 않은 며느리의 부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눈물이 마를 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어머니라고 했지만 그 밤 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텅 빈 가슴을 부여잡고 남편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장례식 날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이상한 공허함이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말들은 제 귀에 맴돌 뿐 가슴에 닿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의 부모, 즉 사돈 내외분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돈 내외분은 안 오셨니? 아들은 더욱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장인 장모님도 함께 여행 가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차가운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에 며느리가 불참한 것도 모자라 그 부모까지 함께 여행을 떠났다니, 중요한 계약건 해외 출장이라면서 부모님까지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올 수 없었던 건가? 전화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슬픔과 분노,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장례 절차를 엄숙히 진행했고 조문객들 앞에서는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화장터에서 남편의 유해를 받아들었을 때 그제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이 작은 상자가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전부라니, 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재빨리 제 팔을 부축했지만 제 영혼까지 붙잡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빈집으로 돌아와 혼자 남은 방에서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기뻤던 순간들, 아이를 키우며 함께 고생했던 기억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지 않은 며느리와 그 가족들. 여보, 미안해요. 당신 마지막 가는 길에 온 가족이 함께하지 못했네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남편에 대한 예의도 우리 가족에 대한 존중도 없는 그들의 행동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다음 날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과 유언장에 대해 상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너무 조용하다며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들,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아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장례식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아들은 일 때문에 바쁘다며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여전히 해외에 있는지 오지도 않고 전화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서재에 들어서자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들, 메모지, 그리고 한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안에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보낸 편지와 함께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것을 꼭 확인해 보세요.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그 안에는 나의 아내라는 폴더가 있었고 동영상 파일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화면에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모습이 아니라
건강했던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요. 미안해요. 이런 방식으로 당신에게 말해야 해서 저는 숨을 죽이며 영상을 계속 보았습니다. 당신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사실 우리 며느리와 며느리,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작년에 내가 처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며느리의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사돈은 우리 아들이 있는 회사에 자기 아들을 취직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절하자 그는 노골적으로 우리 집의 재산을 언급했어요. 어차피 사돈이 죽으면 재산은 아들에게 가고 결국 내 딸이 혜택을 보겠지요.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돈이 그런 말을 했다니.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며느리한테 다른 남자가 있어요. 연락하고 만나고 있다는 증거를 사설 탐정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USB에 그 증거 자료들이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을까? 아닐 거예요. 우리 아들은 항상 며느리를 너무나 사랑했으니까. 여보, 내가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우리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당신의 판단에 맡길게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신과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집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폴더를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찍힌 사진들, 호텔 영수증 등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남편의 말이 계속 맴돌았고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가슴을 태웠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 남자와 함께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의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남긴 모든 재산의 처리 방법을 상의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저의 결연한 목소리에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김 여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행동에 나설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제가 우리 아들을 지킬게요. 그리고 당신이 남기고 간 것들을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저녁 식사를 하러 왔을 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출장은 잘 다녀왔니?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바빠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했어요. 며느리의 눈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괜찮아. 일이 중요하지. 우리 아들이 이해했다면 나도 이해해야지. 아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 며느리도 긴장이 풀린 듯 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 모르게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체스판의 폰을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해외 출장은 어디로 갔었니? 싱가포르요. 어머님, 새로운 거래처와 계약을. 아, 그래? 날씨가 많이 더웠겠구나. 네. 정말 습하고 더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잠깐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유산 정리 문제로. 아들은 며느리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와 함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너 며느리를 정말 사랑하니? 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냥 요즘 너희가 조금 멀어진 것 같아서.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다만 서로 일이 바빠서. 저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제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지금 모든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천천히 진실이 드러나게 할 것인가? 그래, 아버지의 유언장을 변호사가 가져왔단다. 아버지는 상당한 재산을 남겼어. 하지만
하지만요, 대부분의 재산은 아버지가 특별한 조건을 달아놓으셨어. 5년 동안 신탁에 묶여 있다가 그 이후에 너에게 상속된다는 조건이야.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거짓말을 통해 며느리의 진짜 마음을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5년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이었으니 존중해야지. 그동안 내가 관리하던 돈으로 생활해야 할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항상 순종적인 아이였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서재를 나와 거실로 오자 며느리는 핸드폰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과 함께 오자 급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다음 날 저는 우연을 가장해 며느리의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사도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한 번도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했으니까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저는 조용히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사돈 어른, 작년에 우리 영감이 처음 입원했을 때 찾아오셨다면서요? 사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문병 갔었죠. 제가 그때 병원에 없어서 인사드리지 못했네요. 영감이 사돈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말해주지 않더군요. 사돈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별로 깊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며느리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서요. 함께 가셨다고 들었는데 아, 그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희가 괜찮아요. 모든 가족이 다 같은 마음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요. 혹시 아드님이 취직할 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사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제 남편이 죽기 전에 저에게 모든 것을 알려줬어요. 사돈 어른이 우리 집 재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하며 저는 덧붙였습니다. 오늘 방문한 진짜 이유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예요. 당신과 당신 딸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사돈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갑자기 장인어른이 연락해서 어머니가 찾아오셨다고. 응, 인사드리러 갔다 왔어.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가 평소에 안 하시던. 별일 없어. 아들, 오늘 저녁에 집에 들러주겠니?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USB와 함께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마도 마음을 정하셨겠지요. 우리 아들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 무슨 결정을 내리든 나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장인 장모님이 굉장히 당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차를 내려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어디 있니? 집에 있어요. 오늘은 저 혼자 오라고 하셔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아들을 안내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저는 컴퓨터를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아들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가 남긴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USB에 담긴 모든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와 다른 남자가 함께 찍힌 사진, 호텔 영수증. 이게 뭐예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들,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 하지만 너를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거야.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부모님에 관한 것도 있단다. 그들이 우리 집안의 재산만 노리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아들, 내가 아버지의 유언장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 사실은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하기로 했단다. 하지만 난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고 싶었어. 아들은 충격 속에서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래서 5년간 신탁에 묶여 있다고 말씀하셨던 거군요. 그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며느리가 아들한테 뭐라고 한 말 없니?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화를 냈어요. 왜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 어떻게 5년을 버티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들, 이제 내가 결정해야 해. 이 사실을 알고도 며느리와 계속 살 수 있겠니? 아들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이건 내 삶이니까.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를 보호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이미 변호사와 상의했단다. 우선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내 명의로 두고 만약 내가 며느리와 헤어진다면 그때 모든 재산을 물려줄 거야. 아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그래, 아들아. 난 내가 속고 이용당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내가 정말 며느리를 용서하고 같이 살겠다면 난 그 선택을 존중하마. 하지만 최소한 우리 가족의 재산만큼은 지켜야 해. 아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혼란과 배신감, 그리고 분노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니, 물론이지. 충분히 생각해봐. 하지만 며느리에게 아직 이 사실을 알리지는 마. 아직 몇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 아들이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폭풍 후 전의 고요함처럼 지금은 조용했지만 곧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가 보내온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가 거의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결정했어요. 저는 이미 그의 목소리에서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무슨 결정을 내렸니? 그 사람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상처받는 것이 보기 싫었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아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확실하니? 다시 생각해 보지 않아도 되겠니? 아니요, 어머니. 어젯밤에 돌아가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죠. 그 사람은 내내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전엔 몰랐는데 이제야 보이더라고요.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어머니,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사실 집 담보로 처남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은 게 있어요. 수영 씨가 처남 사업자금을 빌려주자고 어찌나 졸라대던지.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언제 그런 일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얼마나 되니? 2억이요. 어머니,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은 너를 위한 것이야. 우리는 더 이상 자비를 베풀 수 없어. 전화를 끊고 저는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계획을 약간 수정해야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과 함께 집에서 최종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일이면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아침 일찍 저는 아들과 함께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가죽 서류 가방을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와 법적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아들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들, 이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일이야. 그리고 아들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일이기도 하고.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놀란 표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앉아보렴 할 얘기가 있어.
거실 테이블에 앉아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꺼낸 것은 남편의 USB였습니다. 이것은 내 시아버지가 남긴 거야.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지. 저는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이 안에는 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 그리고 호텔 영수증들이 들어있단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거짓말은 그만두렴.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있어. 내가 시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진짜 이유도 그 출장이 사실은 그 남자와의 발리 여행이었다는 것도.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 내가 우리 아들을 설득해서 집을 담보로 2억을 대출받은 서류야. 그건 처남 사업자금을. 처남 사업자금? 정말 그랬다면 좋았겠구나.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어. 저는 또 다른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입금 내역서와 계좌, 송금 기록이었습니다. 처남에게 간 돈은 단 한 푼도 없어. 이 모든 돈은 내가 만나고 있던 그 남자의 계좌로 들어갔지. 그의 이름이 강민석이라고 했나? 내연남에게 2억을 몽땅 줬더구나. 며느리의 손에서 들고 있던 컵이 떨어져 바닥에 부서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내 시아버지가 모든 것을 조사해뒀단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지 걱정되어 살아계실 때는 말씀하지 않으셨지. 하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 아들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난 당신을 믿고 처남 일로 도와주자는 말에 집까지 담보로 넣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여보, 제발,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할 게 뭐가 있겠니?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힘들게 장만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내연남에게 줬어. 그것도 시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계실 때.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아들은 너와 이혼하기로 결정했어.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야. 어떤 책임이요? 첫째, 대출금 2억은 전액 내가 책임져야 해. 둘째, 불륜에 대한 위자료도 지불해야겠지. 셋째, 내가 우리 아들을 이용해 얻은 모든 이득을 다 되돌려 놓아야 해. 며느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니? 내 남편이 숨을 거둘 때 넌 그 남자와 함께 있었잖아. 저는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법적 절차를 시작했어. 그 남자에게 넘어간 돈도 추적 중이고 자기 대출에 대한 고소장도 준비되어 있어. 내 내연남도 함께 고소할 거야. 며느리는 아들의 발 앞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 사람과는 이미 끝났어요. 아들은 냉담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난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당신이 처남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내 집을 담보로 넣는 게 얼마나 큰 결정인지 알면서도 당신을 위해 그렇게 했어. 하지만 당신은 내 사랑과 신뢰를 배신했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받았습니다. 잠시 통화 후 아들은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남자친구가 경찰에 체포되었대. 다른 여자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다는군. 며느리의 비명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민석 씨는 절대. 아들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눈짓했고 우리는 며느리를 남겨둔 채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정말 민석이란 사람이 체포되었다고 하니? 아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곧 잡히겠죠. 변호사가 오후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고대로 변호사가 며느리의 내연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이혼 소송도 접수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의 내연남인 강민석은
정말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여성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고소가 아니었더라도 그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고 며느리는 위자료는 물론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권리도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또한 대출금 2억도 전액 변제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사랑한다고 했던 내연남은 구속되었고 며느리의 가족들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뉴스에서 강민석이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이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집을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아들도 회사를 옮겨 새 환경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받은 상처는 깊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 후 저는 아들과 함께 남편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여보, 이제 모든 일이 정리되었어요. 당신이 걱정했던 일들 제가 다 해결했어요. 우리 아들도 이제 새 출발을 하고 있어요. 산들바람이 불어오며 묘비 앞에 꽃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은 같은 회사의 여자 동료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진실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아직도 속고 있었을 거예요. 아들, 당연한 일이지. 어머니는 언제나 내 편이란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강한 결단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 결단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우리를 새로운 희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는 정말 괜찮아요. 당신이 남겨준 사랑 덕분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배신, 분노가 가득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미래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